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보험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공인재무설계사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봄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봄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 삶에도 봄이 오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내 통장에도 꽃이 피는지 우리 모두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험 답해준 남자 신중근 본부장입니다. 보담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보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 이제부터 보험 노 하지 마시고 보험 노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번호 최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에 보험 불만제로 첫 방송을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자, 그 어버이날 뭐 선물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뭐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버이날 때 그리고 또 어린이날 때 가정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보험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간병보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정지킴이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들의 이 화이팅 넘치는 인사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보험,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요. 위험 설계 보장 분석 방법입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김정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나운서님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자주 들어왔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주식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여러 바구니에 담는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개별 자산을 한데 묶었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에서 뿌리를 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라는 포글리오라는 단어하고요, 나르라라는 포르타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서류 처리라던가 서류 가방을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종이로 된 증권을 모으니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게 많이 어렵죠. 그래서 경제학자가 좀 더 많이 풀이를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달걀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되게 커다란 바구니에 달걀을 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나운서님?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는 거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다 깨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큰 바구니 들고 막 가다가 보면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가지고 다니던 계란이 다 깨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가공인재무설계사로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재무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험 설계라던가 이제 투자 설계라던가 은퇴 설계라던가 세금 설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분야를 했었을 때 좀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만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바구니에서든 황금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 놓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불만 제로 취지에 맞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적합한 분야는 아마도 위험 설계 파트가 아닐까 싶게 해서 오늘의 주제는 보장 분석 점검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국가공인 재무설계사라고 합니다. 이 국가공인 재무설계사의 위험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좋은 설명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자세하게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아요.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화면에 보이시게
되는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적인 생애 주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1인당 생애 주기의 흑자라고 하는 부분은 통상 27세를 시작으로 해서 43세의 최고점을 찍고요. 61세가 되면 다시 적자로 좀 전환이 되는 시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이제 보이시게 되는 같은 경우에는 경험 생명표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이제 경험 생명표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5년마다 새롭게 작성이 되고 있고요. 저거 성별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사망률로 보험료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도 4월 같은 경우에 봤었을 때는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개정이 된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10회 이제 경험 생명표에 따르게 되면 국내 남성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86.3세로 되어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90.7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전하고 조금 비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각각 2.8년, 2.2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 연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고령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9.5%씩 점진적으로 했었을 때 확대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령층의 수요가 많은 암보험이라던가 이제 연금, 보험 등의 가격 인상이 예측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보험은 일찍 가입하시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에 아마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너무 설명 잘해주고 계신데요. 경제적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 경험 생명표를 보면서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보험을 좀 가입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보험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또 생각이 나는 게 보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보험에 어떤 보장 내역으로 보험을 꾸려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입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실손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한 비용의 금액을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이고요. 보시게 되면 생활비라던가 진단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지급받는 내용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게 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뭐 1년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매달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생활비라던가 혹시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대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감당해야 되는 대출 원금이라던가 이자라던가 또는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이었다고 했었을 때 자녀를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비라던가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충당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입 시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저게 갱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갱신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긴 해요.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계약의 종신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었을 때 그 기간을 새롭게 또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나이를 먹는 부분이고 새롭게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의 위험은 조금 더 증가를 하고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지 않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병약해지는 것 자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가 퇴색을 좀 해지다 보니까 아파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가 되는 사람의 보험료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때문에 미래에는 여러분들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금 전에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주기적으로 금액이 나온다든지 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할지 이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3대 진단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앞에 제가 조금 설명을 못 드리긴 했는데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3대 진단비라 일컬는 암, 뇌, 심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진단비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사망 원인 추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과거 2012년부터 최근까지도 꾸준히 최상위에 좀 속해 있고요. 더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항목은 치료비를 위한 항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치료 이외에 우리가 후유증이라거나 아니면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이를 6개월, 1년 또는 장기적으로 쉬어야 하다 보니까 소득의 상실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발생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이상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암 관련으로 했었을 때 보장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약관상으로 봤었을 때 암 진단비는 크게 이제 일반암이라던가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암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유사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단축어로 기갑, 경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기타 피부암이라던가 갑상선암이라던가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다 일반암에서 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고 하면 소외감은 우리가 보통 하는 뭐 생식기 관련 암이라고 했었을 때 뭐 유방암이라던가 남녀 생식기암 중에서 자궁암이라던가 전립선암, 방광암 그리고 대장 점막 뇌암이라고 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아주 희귀병 암인 고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골수암이라던가 뇌암이라던가 백혈병 그리고 췌장암, 식도암 같은 것도 모든 일반암에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의료기술이 계속적으로 좀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질병 분류표 상에는 없지만 향후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면 미래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 미래의 암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암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뇌와 심장 쪽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봤었을 때 이걸 보기 위해서는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이라던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장기적으로 우리 전체의 신결을 관장을 하는 이제 뇌라던가 그리고 시야를 확보를 하고 있는 눈이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혈관이라던가 근육으로 산소를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라는 게 있고 노폐물 배출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죠?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콩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신장이라는 기관들이 있죠. 이런 여러 기관을 손상시키다 보면 뇌졸중이라던가 뭐 협심증이라던가 심근경색증 또는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이라던가 신부전 등의 위험 자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한테도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비만, 화, 첨가물 등의 섭취로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발병률은 꼭 노인성이라던가 중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로 했었을 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 혈관이 터져야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출혈의 담보보다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길 수가 있는 뇌혈관 질환의 넓은 범주로서 담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주 현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장 관련인데요. 흔히 알고들 계실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에는 근육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관상동맥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혈전이라는 피떡이 막아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럼 확률적으로 되게 일어나기 희박한 진단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영역의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로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가족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 나아가서는 부정맥에 대한 진단까지 좀 더 넓은 진단 담보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혈관을 새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혈전이 심장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머리 쪽에 있는 데서 생기게 되면 뇌혈관 질환으로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질환은 통상적으로 시술이라던가 수술을 동반하기
있기 때문에요. 이제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고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마다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 종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수들도 같이 포함을 했었을 때 가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가 실손 의료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렇다면 이 3대 진단비, 암, 뇌, 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특약을 이제 수십 개씩 넣어야지만 그만큼 보장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기술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특약은 계속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근데 내가 소수에 해당을 해서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것처럼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실은 문제이고요. 내가 이제 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늙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다가올 최소한의 위험은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보험료는 이번 달에도 나가고 있고요. 다음 달에도 나갈 거고요. 내년에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계좌가 언젠가 계속 충당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납입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출금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 안에서 기존 보험료 내용과 여러분들의 가족력, 나의 경제 상황, 경제 능력 등을 고려를 하셔요. 첫 번째로는 매월 납입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를 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납입 가능한 보험료 내에서 보장을 정하셔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금의 여유가 있다. 또는 이제 그리고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보험의 담보 수준을 조정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으로는 투자라던가 절세라던가 은퇴 마련 준비의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보장성 보험을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보장은 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 재무 설계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고정 지출로 분류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의 항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내용은 꼭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부족한 거는 반드시 채워서요. 바람직한 소비하고 저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이었죠. 김정은 전문가님의 위험설계 보장 분석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칭찬보험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 만나볼 내용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신중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 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봄이 완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미래도 참 봄처럼 이제 밝고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현실 때문에 참 미래를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풍족한 노후는요. 모든 이의 목표이자 당연히 누릴 권리인데도 그 현재의 삶에 치여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노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다가올 노후에 대비해서요. 준비해야 될 연금에 대해 반드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도 그 종류는 참 다양한데요. 제가 전달해 드릴 칭찬에는 바로 오늘 최저보증이율 변액연금입니다. 자, 표에서 보시듯이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5세 이상 우리 노인 빈곤율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1등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이 자료만큼은 1위라는 사실이 정말로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분명히 불행이고 재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국민연금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기본 생활을 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요.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연금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들어볼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인연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예, 그러면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보험의 구조를 보시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또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장보험은 질병, 재해 등의 건강보험과 또 사망보험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김정은 전문가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저축보험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축보험 또한 이 만기가 있는 저축보험과 만기 대신 연금 개시 시점이 존재하고 있는 연금보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또 하나 공실 이율형 연금보험과 또 세액공제형 연금보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정에 투자하는 변액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공시 이율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또 세액공제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노후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연금 상품인 건 확실하지만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사실 은행 이자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금의 특성상 나이에 따라서 이제 뭐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정도 뒤에 수령하는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요.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액공제형 연금보험 또한 우리 그 사회생활하면서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긴 한데요. 이 역시 연금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미래 가치에 따른 기대 이자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또 세액공제를 좀 받았기 때문에요.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아쉬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금보험의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바로 변액연금 상품인데요. 변액연금은 이름 그대로 액수가 변한다. 자, 변하는 액수를 의미하고요. 특별 계정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높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또 장기 상품의 걱정인 물가 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는 또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까지 누릴 수 있어서요. 사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최적의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형 상품이다 보니까요.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생각들 하시고요. 또 그래서 이 선택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 타이밍에 한번 우리 진행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형 상품에 만약에 그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함께 드리고요. 네. 만약에 손해가 발생해도 최소 일정 이자를 보증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실 손해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태고 이익은 우리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변액 상품에 이런 옵션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액연금도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변액연금 상품은요. 연금 개시 시점에는 수익이 마이너스라도요. 소중한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즉 원금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몇 군데 생명보험사의 상품에서는요. 원금을 보장해 준 것 이상으로 최저 연단위 5에서 8%를 보장해 주는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최저 보증 이율 옵션을요. GMIB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액보험을 가입하고도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등이 어려워서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투자형 상품이라 생각을 하셔서 손해 가능성 때문에 가입을 꺼려했던 분들도 이 최저 보증 옵션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신다면요. 아마 마음고생을 좀 많이 덜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GMIB 옵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저이율 보증 옵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문가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는 또 사진도 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GMIB 옵션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영어로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이라 해서요. Guaranteed라는 게 이제 보증한다는 뜻이고요. 미니멈 인컴 최소 수입을 보증하는 베네핏 이익을 드리겠다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손해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CPI라고 불리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 이상의 이자 수익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건데 현재 물가 상승률인 평균 3에서 3.5%를 넘어서는 이자를 보증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시겠죠. 실제 단순히 최저 보증 이율 옵션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표에서 보시듯이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능성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액연금은 따뜻한 노후 생활을 위한 최적의 상품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 상품의 최저 보증 이율 옵션이
연난리 7%가 정해져 있다라면 7%보다 높은 수익이 있다라면 그 수익을 적용해 드리는 거고요. 7%보다 수익이 낮다라면 7%를 적용해서 연금액을 산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최저보증 이율 옵션이 존재하는 상품 몇 가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AS에서 보시다시피 자, 투자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1% 가정시와 그다음에 플러스 2.75% 가정시 그리고 플러스 4.125% 가정시에 연금 개시 시점 연금 금액이 기준액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시 시점 등 연금 기준액이 같은 것은요. 결국 아래 붉은색으로 강조한 매년 100분의 8에 해당하는 해당액 즉 연단위 8%를요. 최저 보증 이율로 정해놨기 때문에 8% 이하의 수익이라면 최저 8%를 연금 개시 시점 연금 기준액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액연금을 확인해 보시면요. 가입 후 20년까지는 연단위 8%, 20년 이후에는 연단위 5%를 적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변액연금 상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B를 보시면은요. 이 변액연금 상품도 마찬가지로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 가정시와 플러스 2.75% 가정시 그리고 플러스 4.125% 가정시에 연금 개시 시점 연금 기준 금액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현한 내용을 보시면 계약일로부터 30년까지는 연단리 7%를 30년 이후부터는 5%를 최저 보증한다는 내용이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최저 보증 이율과 낮은 성과가 나준다면 최저 보증 이율보다 낮은 성과가 나온다면 최저 보증 이율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해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시 변액연금 가입을 꺼려하셨거나 보류하셨던 분들이나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셨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편한 마음 편한 연금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도 중요하지만요. 펀드 운용 수익이 만약에 잘 나게 되면요. 최저 보증 이율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그런 노후를 보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수익률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가는 거고 기준이 되는 수익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 기준만큼은 무조건 챙겨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숫자도 많이 나왔고요.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 사실 주어진 노후는 분명히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이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만큼은 아주 신중하고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요. 이 노후 준비는 해야겠고요. 다양한 연금 상품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보험답 해준 남자 보담맨이 정확히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요. 일반 공시이율 연금과 그다음에 세액공제연금은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에 좀 확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공시이율 연금과 세액공제연금이 사실 최저보증 이율과요. 지금 공시이율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도요. 우리가 불확실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노후 자금이란 건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상품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자,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일반 최저 보증 이율이 너무 낮은 그 상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연금의 가치를 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투자형 상품, 즉 지금 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연금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변액연금 상품 중에서도요. 방금 말씀드렸던 최저보증 이율 옵션이 있는 이런 변액연금 상품을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변액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보너스고요. 우리는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금액을 최저로 산정하시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이 GMIB 옵션 최저보증 이율형 변액연금이 여러분들의 어떤 품격 있고 풍족한 노후를 위한 정말 최적의 연금 상품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17년차 전문가 보험 답해준 남자 보담맨 심증군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담맨 신중근 전문가님의 변액연금보험 설명 잘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칭찬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최동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나쁜 보험 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말만 해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어떤 보험이구나 이렇게 눈치채셨을 건데요. 맞습니다. 예,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이 종신보험을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보험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과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왜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1년과 22년에 발생한 종신보험의 민원 비중은 무려 47.8% 그리고 55.2%로 가입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나 녹색창에서 종신보험을 검색해 보면 가입하길 잘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만족 사례로 가득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상담을 또 진행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한테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어필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고객들은 절대 안 하겠다. 종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종신보험 말 그대로 몸이 끝나면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률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가입 전 문의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후에만 보면 납입 기간 중에 문의를 하거나 민원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종신보험인 줄 몰랐다. 아니면 연금이나 저축인 줄 알았다.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들을 보며 저는 이제 고객 불만족의 이유를 금방 알게 됐습니다. 바로 목적에 맞게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쁜 보험 취급받는 종신보험이 본래 목적에 맞게 가입했을 경우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순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헤지.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리스크는 위험이라고 나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를 대변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위험에다가 불확실함까지 더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야지 진정한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파트 대출도 갚고 또 올해 막 태어난 자녀의 학자금도 준비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던 30대 가장인 A씨가 있는데요. 암에 걸리거나 운전 중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험이 하나도 없다면 A씨 가족은 어떤 기분일까요? 당연히 남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몸 상태를 걱정하겠지만 이내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보험이 없는 남편의 입원비를 병원비를 걱정하겠죠.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입원 수속 밟으려면 직전까지의 병원비를 다 결제를 해야 하고 입원 후에도 중간중간 정산을 해줘야 병원에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 강제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 봄에 병원비 결제차 매주 병원에 갔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러니 보험이 없는 A씨 가족은 치료비 때문에 그리고 학자금 통장을 깨거나 주택 정리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학자금이나 주택 정리처럼 이미 모아둔 돈을 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달 수입이 없고요. 미래의 소득이 소멸되는 거죠. 아프거나 다쳤다고 우리가 통신비를 안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마트 간다고 장 볼 때 할인해 주나요? 절대 아니죠. 병원비로 지출은 있는데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일반적인 가정에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님은 혹시 만약 내일부터 일을 그만두신다면 1년 버틸 수 있으세요? 1년 생각보다 너무 긴데요. 4계절을 버티라는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몇 달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위험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가족력이 있는 암이라도 그리고 위험한 직종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평생 사고는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이나 상해는 상황에 따라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은 어떤가요? 인류 역사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을 했고요. 앞으로도 사망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날이 언제인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논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50년 후일지 5개월 후일지 불확실하지만 100% 확률로 다가오는 사망에 대한 준비, 그리고 발생 시 모든 미래의 소득이 소멸되는 이 사망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 거는 유일하게 종신보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령대에 가입하는 게 적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 나이대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잠시 후에 예시와 함께 적당한 연령대에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안내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종신보험의 가입자 수를 보게 되면 현재 의학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비혼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30, 40대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미혼일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조기 사망이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A씨처럼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몇 달만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힘든데 그게 영원한 미래의 소득이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겠죠. 하지만 적정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준비한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남은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즉 2, 3년 버틸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이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망보험금을 제가 예시 3가지에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 표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 점선은 사망보험금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검정색 선은 내가 납입한 총 보험료,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곡선은 해지 환급금, 그리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20년은 납입 기간인데요. 이 보험은 정해진 기간만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이고요.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고 만기 시에는 환급금이 소멸되지만 보험 기간 중 사망 시 총 납입 보험료 대비 무려 770%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특정 기간에 하나여 보장을 원하시는 분께 적합하고요. 두 번째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해지 종신보험입니다. 저해지, 말 그대로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환급금이 더 적은 페널티가 있지만 납입 기간을 7년으로 짧게 하더라도 완납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원금의 100%까지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한 20년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 시 납입 기간이 3분의 1로 짧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고 장기간 유지 시 일반 종신보험 대비 보험 차익이 좀 작습니다. 하지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상품으로 개인적으로는 원금 손실 최소화와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님이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네. 30대, 40대에게 가장 적절한 보험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님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종신보험인데요. 납입 기간도 보통 20년으로 가장 길고 그 안에 원금 도달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고 지루한 보험에도 장점이 있냐? 네, 당연히 있습니다. 원조답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이고 그리고 크게 불어나는 보험 차익으로 장기 유지 시 가장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종신보험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불편을 덜고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정말 참고만 하셔야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보험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표를 보시면 지금 네. 사진이 나오는데요. 아나운서님은 이 4개의 사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약간 파란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2개는 회사 같아 보이는데 이 4개 사진의 공통점은 잘 안 보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다른 회사 아니면
국가에게 뺏긴 업체들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금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현재죠. 그리고 죽음, 네, 사망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금입니다. 돈 벌 때 내고 죽어서도 내냐, 이렇게 상속세 과하다.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현존하는 상속세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나만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통계청과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2011년부터 20년까지 상속세는 172% 증가했고요.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자는 78% 증가. 그리고 총 상속 재산가액 중 과세 대상액은 무려 134%나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재산 증가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중소형 주택인 60에서 85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부유층보다 중산층의 상속세 영향이 훨씬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급격하게 상승한 자산 가치만큼 누구나 상속세에 대한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시면 세대 간 재산 이전 중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또 상속 과정에서 재산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원을 마련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가장 기본적인 계약자와 피보험자 관계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법 그리고 적정 금액 산출까지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상담하신 다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동환 전문가님의 종신보험 설명 잘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칭찬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험 유지의 중요성인데요. 오늘 보험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뭐 앞서서 이제 세 분의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뭐 주옥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사실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사실 가입보다는 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위험에 대한 어떤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대비도 결국에는 보험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변액연금,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또한 중간에 해지하면은 그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사망을 해서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결국엔 그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사실 이제 가입보다는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 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보험이든 우리가 끝까지 유지를 해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보험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공통점이 목적이 다른 경우예요. 보험을 준비하시는 목적이.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김정은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듯이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보험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드시고 중간에 그 내용을 깨달으시고 나서 해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실 이제 그 아까 종신보험이 민원 사례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종신보험이랑 변액연금 이 두 가지 민원 사례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중간에서 판매하시는 우리 그 설계사들이 잘못된 내용들과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목적성 자체가 흐려졌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변액연금도 사실 제가 바라봤을 때도 연금 중에 가장 좋은 상품 저도 변액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는 그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변액연금 수익률을 전부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변액연금을 준비하셔서 지금 한 20년 이상 대신 그 상품들 그 수익률 살펴보면은 대개가 다 수익률이 상승 그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해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시고 그리고 또 변액연금이 좋지 않아.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종신보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에 대한 보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순기능인 이제 상속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축으로 오인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어떤 보험이든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을 일단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내 목적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험을 해지를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오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라도 내가 보험을 해지를 했는데 막상 또 아프거나 다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또 바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일단은 가입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보험을 분석을 하고 보장 분석을 하고 뭐 리모델링 이렇게 권유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기초를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적을 일단 설정을 하시고 그 목적에 맞는 보험을 기초를 잘 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김정은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뭐 실손 의료비라든가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3대 진단비 그리고 뭐 수술비 이렇게 그 토대를 잘 쌓아 놓으셔야 그래야 보험을 나중에 이제 또 새로운 좋은 특약들이 나왔을 때 블럭 쌓듯이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보험이랑 저는 휴대폰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우리가 그 핸드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신세계였잖아요. 그죠? 네. 외부에서 전화가 되고 근데 그 기능을 뛰어넘어서 문자 기능이 추가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뱅킹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화는 본연의 기능은 외부에서 전화 통화만 하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추가 기능들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연의 목적인 전화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전화로만 쓰시는 분 있으세요? 대개는 다 스마트폰을 그렇죠. 사용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그 담보들을 구성을 해놓으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나오는 그 특약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암 관련된 특약들은 예전에야 이제 진단비가 중요했고 수술비가 중요했고 하지만은 요즘에 어떤 게 중요하죠? 표적 항암 치료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암 치료비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전반적인 암 치료하는 그 특약들을 이제 구성을 해놓은 그런 좋은 특약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약이 나올 때마다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 정보를 제공을 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시는 거지 매번 보험을 다 해지하셨다가 다시 드시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네. 보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상기를 하신 이후에 그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기본적인 토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매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얻은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블럭들을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막상 내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워낙 우리 전문가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네. 해주셔서 그 보험의 모든 강점을 살리려면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이 보험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은 전문가님의 위험 설계 보장 분석 방법, 그리고 신중근 전문가님의 변액연금보험, 최동환 전문가님의 종신보험, 마지막으로 보험 유지의 중요성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이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 TV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